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구 수성에 나선 가운데 해당 지역 출마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인 부산 진갑 선거구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의료계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대한민국 정부에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특히 북구와 사하구에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구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석을 털어내야 하는 지역인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해당 지역을 방문해 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 구포시장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구름 인파가 몰린 가운데 시장 골목골목을 누비며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물가 잡고 잘하겠습니다. 시장 상인회를 찾아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시장 현안을 듣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지방정부를 통해 이뤄지는 전통시장 지원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많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 서병수 후보와 함께 반드시 저희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잘하겠다는 말과 함께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후보들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겁니다. 제가 함께 부산의 삶을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 위원장은 구포시장에 이어 낙동강 벨트의 또 다른 격전지인 사하구 지역 괴정시장을 방문해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부산 총선 접전 지역으로 꼽히는 비장군과 부산 진구를 찾아 지지세를 모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을 원할까요? 김한식 기자가 부산 진갑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초읍동과 연지동 등 10개 동으로 구성된 부산 진갑 선거구. 갑 선거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을 비롯해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만큼 다양한 수건 사업과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초읍동과 부암동 일대는 지난해 주택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설치된 부암 고가도로 철거도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차량 통행만을 위해 설치된 고가도로는 주변 지역 침체를 불러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서면에서 초읍, 사익동 연결하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놔주면 아주 불필요한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독 부암 노타리만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철거를 해줬으면. 전국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를 막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아이들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 빨리 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형 현안 외에도 다양한 생활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양정 일동에는 시장통에 주차장이 없었어. 너무 차 가지고 나면 불편해서 송산광장에 가로등이 좀 어둡습니다. 좀 밤에는 좀 밝게 해서 또 주민들을 또 활동하기 좋고. 이와 더불어 주민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빈집 문제 해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중용도 전현직 선출직 총선 필승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중구 용도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는 성리의 경쟁을 펼친 김비호, 김희성 후보와 전현직 선출직 모두가 한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구 용도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의료계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대한민국 정부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가 떠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 의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자들의 어려움에 의대 교수들도 거취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늦기 전에 모두 제자리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고 정부 역시 질 높은 의학교육에서 의료개혁은 출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가 부산시가 장산역 인근 주상복합 건물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 사전 절차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를 낸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부산시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사업 예정지에 2단계 용도 변경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업지역은 법령상 준주거지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 신시가지의 체계적 개발과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별 건축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부산시에 보냈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를 냈으며 20일 공고 종료 이후 부산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13일 저녁 7시 50분쯤 기장군 철마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2차로에 넘어져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B씨는 술에 취해 2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병원에 바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호흡기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감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올해는 호흡기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임상 표본 감시 기관 중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기존 4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발생 규모와 유행, 지역 전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상 표본 감시 기관은 기존 동래구 2곳과 부산 진구 1곳, 해운대구 1곳에서 부산 진구 2곳이 추가됐습니다. 표본 조사는 주 1회 실시하며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는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와 연구원 누리집 감염병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가칭 부산항만 물류고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학교는 18학급 288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항만 물류 분야 실습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활동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청은 3월 중 부산 지역 공사립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부산 항만 물류고로 전환할 대상 학교를 4월 선정할 예정입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창군이 오는 20일까지 거창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팀당 1일 5만 원 이내의 숙박비와 여행기간 지역의 문화예술 체험비를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 지역 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거창을 여행하며 개인 SNS를 통해 관광 자원을 홍보하면 됩니다. 참여 신청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창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